창밖에 흐르는 구름 사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 바다. 예전 그날들이 떠오르네. 심해 갑오징어 낚시로 정말 자주 오가던 제주도. 오랜만에 다시 타는 비행기. 익숙한 설렘이 가슴을 두드려. 이번엔 한치를 만나러 간다. 두근두근 마음이 먼저 도착했어. 공항에 내리면 낯뜨건 바람. 낚시 가방 메고 항구로 향해. 오늘도 그 배를 타야지. 기억 속 최고의 낚싯배. 대박호 제주 바다의 강자. 묵직한 입질이 시작되는 그 배. 한치의 길을 깨뜨는 선장님의 감. 밤바다를 지배하는 그 이름. 대박호 믿고 타는 그 배. 손맛도 타이밍도 모두 완벽하게. 오늘도 대박 날 준비됐다면 출항이다. 대박호. 안녕하세요, 낙사장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일몰 제주 하기항에서 출항하는 대박이호를 타고 한치 낚시를 떠나봅니다. 장비 소개 드릴게요. 거치 세트 쪽은 로드는 심해 갑오징어 테스트용 로드, 릴은 포스마스터 200, 채비는 다단 채비를 사용합니다. 오모리 채비로 흔드는 세트는 로드는 낙다 이지카 165, 릴은 여멀 프리미엄, 채비는 가지줄 길이 1m로 운용합니다. 애기는 낙다 90mm 애기를 사용합니다. 저희 낙다 90mm 애기는 스테형 애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사님들이 쭈꾸미나 갑오징어용 애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문의가 많습니다. 드로퍼는 왜 안 만드시나요? 한치 드로퍼도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청들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테와 드로퍼는 외형도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싱커, 즉 무게추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전 스테들은 싱커가 아예 없어서 물에 그냥 뜨는 플로팅 타입입니다. 그런 애기를 오모리 채비에 걸면 가지줄이 떠버려서 액션이 전혀 안 나옵니다. 가지줄이 원줄에 올라타서 꼬이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 낙다 90mm 애기는 싱커가 내장된 싱킹 타입 스테형 애기입니다. 그래서 침강 속도나 액션이 일반적인 드로퍼와 거의 흡사하죠. 즉 오모리 채비나 다단 채비에도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낙다 90mm 애기는 겉모양은 스테지만 드로퍼 2.25 크기의 한치 애기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모리 리그나 다단 채비에 체결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하면서 느끼는 건 기존 드로퍼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액션이나 결과에서 드로퍼에 비해 확실히 뒤처진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는 당연히 낙다 드로퍼를 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중복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장 형님, 잠깐 자리를 비우신 사이 입질이 들어옵니다. 지금 거치해둔 로드는 저희 낙다의 이지카 165입니다. 이 로드는 워낙 입질 감도가 뛰어나서 사실 다단 거치보다는 직접 들고 오모리 채비 운용할 때 가장 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만큼 예민한 입질도 잘 잡아내는 감도 좋은 로드죠. 90mm 크리스탈 퍼플에 올라옵니다. 낙사장이 사용하는 오모리 채비를 소개합니다. 가지줄은 1m, 봉돌 단차는 30cm로 설정했습니다. 단차를 30cm로 준 이유는 캐스팅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가지줄이 1m니까 봉돌 단차가 30cm라면 애기 쪽 가지줄과 봉돌 사이의 무게중심은 실질적으로 70cm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해보니 실제로 캐스팅이 편하고 운용도 안정적이어서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에는 단차를 40cm로 늘려서 한번 테스트 해볼 생각입니다. 베이트릴이지만 캐스팅 비거리도 좋습니다. 30m 수심을 노리기 위해 라인은 45m 정도까지 풀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30m 수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라인을 천천히 감아주고 액션을 주면서 멀리서부터 내 앞에 있는 30m 구간을 탐색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30m층 넓은 범위를 탐색할 수 있겠죠. 30!
한치입니다. 사무장님 로드에 또 반응이 옵니다. 한치 사이즈가 정말 애기랑 거의 같네요. 아이고 한치다. (25) 요즘 한치 낚시배를 타보면 오모리 채비 쓰시는 분들 중 20명 중 19명이 스피닝 로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스피닝 릴의 가장 큰 장점은 캐스팅이죠. 그런데 의외로 5m에서 10m 정도만 던지고 채비를 전혀 안 던지시거나 못 던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오색 합사조차 감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오색 합사는 수심 체크에 좋지만 갈치 테러나 채비 손실로 컬러가 헷갈릴 때도 있고 집중 안 하면 수심 착각도 생깁니다. 스피닝을 쓰신다면 그 장점인 캐스팅을 제대로 연습해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확한 수심 체크 운용이 가능한 수심 체크 베이트 릴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치 낚시처럼 수심을 정확히 알면 유리한 낚시에선 0점 조절이 된 수심 체크 베이트 릴이 정말 편합니다. 베이트 릴도 생각보다 캐스팅이 잘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피닝보다는 베이트릴을 선호합니다. 물론 취향의 차이죠. 단점이 있다면 캐스팅 비거리인데요. 이건 어느 정도 연습으로 커버가 됩니다. 메커니컬 브레이크 조절과 엄지 서밍을 통해 백러쉬도 방지가 됩니다. 저는 현재 염월 프리미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 베이트릴은 브레이크가 다이얼식으로 돌리는 방식이라 입수 후에 다시 조정할 때 조금 번거롭습니다.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잠그고 캐스팅 후 그대로 두면 합사가 빨리 풀리지 않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염월 프리미엄은 레버 타입이라 조작이 빠르고 직관적이라서 캐스팅 후 채비가 입수할 때 브레이크를 바로 풀어줄 수 있어 굉장히 편합니다. 최근에 한치 낚시에 입문하신 분들 보면 오모리는 당연히 스피닝으로 해야 한다는 말에 그게 정답처럼 굳어지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피닝 릴 세트도 좋지만 기존에 갖고 계신 베이트 릴의 오색 합사를 감아서 입문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무조건 스피닝 릴과 수심 체크 릴을 처음부터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캐스팅부터 끌어오면서 히트까지의 영상입니다. 방금은 캐스팅 비거리가 정확히 30m 나왔습니다. 10m만 더 풀어주고 25m부터 30m 층을 멀리서부터 탐색을 합니다.
30 30 이 상황에서 정말 완벽하게 정확한 수심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0m로 외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LED에 표시되는 수심은 35m입니다. 하지만 사선으로 끌어오는 상황이니 30m 정도가 맞습니다. 31치.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에 열심히 배운 베이트리 캐스팅 방법 공유 드립니다. 첫 번째, 스피닝 릴 같이 임팩트 있게 던지면 안 됩니다. 탄력을 이용해 스무스하게 던지면서 팔을 쭉 뻗어줍니다. 두 번째, 던지면서 눈에 보이는 스플, 즉 릴을 아래로 손목을 뒤틀어 줍니다. 캐스팅 직후 핸들의 위치를 봐보세요. 세 번째, 엄지손으로 스프를 덮어서 서밍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발 아래 채비에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한치가 멀리 던진 채비에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멀리 캐스팅한 후 25m 수심층을 집중 공략한 노컷 영상입니다. 나이스 한치. 25 25 25 히트.
25! 25히트. 야, 카메라 켰냐? 로 하냐? 25 찾았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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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트! 25 정도 될라나? 25히트. 최근 제주에 오징어가 쏟아졌다는 이야기에 스틱도 준비하고 채비도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정도 쏟아지는 조항은 아니었습니다. 물 흐름도 거의 없었고 거기에 바람까지 멈춰버리니 제주 바다답지 않게 내어주지 않는 하루였네요. 하필 낙사장이 제주까지 온 날 딱 이럴 때 걸리네요. 그래도 오늘 하루 쉬지 않고 흔들면서 한치 낚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열심히 다녀야겠죠. 낚시는 그런 거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잡아서 느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무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와야 하는 낚시다 보니 자주 출조하긴 어렵지만 한 번 한 번이 정말 값집니다. 오늘은 한치와 오징어 합쳐서 절반 비율로 50마리 이상은 잡은 것 같은데 사이즈가 작네요. 세어보진 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낙사장이었습니다.